안녕하세요. 태양광 파랑박사입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해주는 듯합니다. 모두들 지금까지 잘 견뎌내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리백과 CF에 관하여 의원들의 재생에너지 의견이 제기됐는데요. 이 부분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리백과 CF에 대하여 의원들의 재생에너지 정책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아리백은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기로 약속하는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한국형 아리백 구매 방안은 녹색 프리미엄제, REC 신재생 공급인증서 구매, 제3자 PPA, 지분투자, 자가발전 등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CFE는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전, 수소, 암모니아 등 무탄소 전원을 100%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아리백보다 다소 확장된 개념입니다. 최근 정부는 CFE 포럼을 출범하는 등 무탄소 전원 확대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부 정책을 두고 야당, 여당 각기 다른 주장을 내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아리백과 탄소 중립에 앞장서지 않는 기업과 이를 외면하는 국가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리백 참여 글로벌 기업은 400개가 넘었고 국내 기업 300개 중 30%가 해외 거래처로부터 재생에너지 이용을 요구받았다며 탄소 중립을 넘어 직접 탄소를 줄이겠다는 탄소 네거티브까지 선언하는 등 아리백 경주가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아리백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환이 가장 어려운 나라로 한국을 꼽았다며 세계적으로 태양광 신규 설치 용량이 줄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국내 에너지 정책의 현실을 짚었습니다. 아리백은 원자력 발전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데 정부는 지난해 원전을 주축으로 하는 CFE라는 무탄소 연합을 출범시켰다며 20개 국내 기업만 참여하고 있을 뿐 단 하나의 국외 기업도 CFE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선진국 중심으로 탄소 무역 장벽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고 얼마나 더 신속히 탄소 배출을 줄이느냐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결정되며 신속히 아리백을 달성하느냐에 기업 운명과 국가 미래가 걸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아리백을 마치 아파트 짓듯이 재생에너지만 마구 설치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을 대량으로 설치했지만 정작 그 전기를 쓰기 위한 송전 인프라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아 발전업계의 경영과 전력산업 전반에 부실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제주도는 매년 태양광으로 발전해도 전기를 팔 수 없는 발전 제약이 2배씩 늘고 있으며 전남 지역 태양광도 송전망이 없어서 전기를 그대로 버리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앞서 이를 활용할 송전망 확충과 합리적 에너지 믹스와 무탄소 전원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추진해 안정적인 송전망을 확충함으로써 1kW 전기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이 재생에너지 비율이 낮은 이유는 현 정부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비싼 재생에너지 가격 때문이라면서 선진국이 탄소 중립 차원에서 아리백을 강조하는 이유는 재생에너지 가격이 싸기 때문이고 선진국의 태양광 발전 단가는 메가와트아워당 미국 44달러, 유럽 62달러, 중국 50달러인데 반해 일본 172달러, 한국은 96달러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대한민국의 탄소 중립 이행에는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과 수소를 포함한 CFE 무탄소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같이 여야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부는 아리백보다 넓은 개념인 CFE 무탄소 에너지를 국제사회 의제로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10월 12일 민관이 함께 윤 대통령이 제안한 CF연합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대한전기협회는 작년 10월 18일 CF백 현주소와 대응과제를 주제로 제8차 전력정책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정부는 원전, 수소 등을 포함하는 CFE 인증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 CFE 인증제도 법제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CFE 인증제도는 기업이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정부는 미국, 일본 등 비슷한 입장의 국가와 CFE 국제 확산에 대해 상당 부분 합의에 도달했고 재생에너지만으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CFE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만으로 전 사업장의 100% 전력을 공급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국내 기업들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CFE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리백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지 못한 부분을 REC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로 조달하는 게 가능하지만 CF백은 연중무휴 무탄소 에너지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실상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로라는 점에서 아리백보다 더 엄격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기업 부담 가중을 이유로 이러한 원칙은 배제한 채 국제사회가 아리백보다 더 엄격한 적용의 대가로 끼워준 원전만 추가해 한국형 CF백을 만들고 이를 국제표준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기업들의 호응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6월 6일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1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82.4%가 CF백 캠페인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으며 전체의 68.6%는 CF백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CF100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엔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나 이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CF100이 수출기업 경영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원전을 통해 생산한 제품을 글로벌 기업과 해외 소비자들이 인정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예상하며 글로벌 기업이나 주요국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이 결국엔 재생에너지를 찾아 해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아리백 또한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10월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 산업단지 입주기업 아리백 수요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 그린 산단에 입주한 기업 89.6%는 신재생에너지를 현재 쓰지 않고 계획도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앞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5.2%에 그쳤습니다. 대다수 산단 내 입주기업들은 아리백을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산단 입주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인 53.6%가 아리백 제도를 모른다고 답했으며 46.4%는 아리백을 일부만 알고 있으며 제대로 이해하는 비율은 0%였습니다. 기업들이 아리백을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로 지속적인 이행수단 운영 및 유지를 위한 내부 역량 부족을 꼽은 응답이 3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중장기 전략 수립의 어려움 28%, 이행수단별 단가 확인의 어려움 19.5%, 의사 결정권자의 관심도 14.6% 등 순으로 기업 내부적으로 아리백을 이행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리백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 무엇보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지원, 신재생에너지 운용 전문 인력 지원, 컨설팅 등 기업 역량 강화 지원, 공급기업 및 설비 설치기업 정보 공유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이라도 국제적 흐름에 맞춘 재생에너지 공급원 확대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저희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설명드린 태양광 발전 사업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태양광 파랑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